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산 호황기에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배 넘게 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SDI 등이 대규모 유상증자 단액에 주가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밸류업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비지배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중점 심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한 현대제철이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업황 악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외부 악재에 임단협 지연,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는데 반년 넘게 공회전하는 임단협에 노조는 총파업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LB그룹의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승인이 다시 한번 불발됐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은 신약 허가를 신청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마비 보안 요청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예상보다 길어지는 전국에 금융권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의 신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고 중요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지속 가능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혼란을 정리할 키맨이 부재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방산 호황기에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배 넘게 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SDI 등 상장사들의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단액에 주가가 10% 넘게 폭락하면서 주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비지배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중점 심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내 방위산업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습적인 대규모 유증 소식에 주가는 대폭락했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한화그룹주와 방산주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희석하는 유증은 악재로 받아들여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규모는 3.6조로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액수입니다. 예정 발행가는 발표 전일 종가보다 20%가량 낮은 60만 5천 원이고 기존 주주들의 주가가치 희석률은 13%에 달합니다. 지난 14일 2조 원 규모의 유증을 발표한 삼성 SDI의 주가도 당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고 지난해 10월 2조 5천억 원의 유증 공시를 낸 고려아연도 하한가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중점 심사 개시 전부터 긍정적 결론을 예고한 금융감독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심사 사유를 살펴보기 전부터 결과를 예단하게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비지배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증에 대해 좀 더 깐깐히 살피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유증 중점 심사의 역할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소액주주 대변하는 척하더니 유상증자 적극 찬성, 결국 이복현도 기득권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온라인 종목 토론방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유증 시점과 방법이 아쉽다며 투자 의견을 줄아양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지난 14일 창사 이래 처음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한 현대제철이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 부진으로 인한 업황 악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외부 악재에
임단협 지연,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반년 넘게 공회전하는 임단협에 노조는 총파업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현대제철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저가철강 유입으로 인한 업황 악화, 미국향 수출품 관세 부과, 임금 단체 협상 지연 등으로 지난 14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검토하고 모든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는 등 비용 절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낸 자구책에 구성원들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지만 기술직 1,200명 중 20여 명만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당진제철소 전원 배치에는 약 7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원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노사 간 분위기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사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10여 미터 높이에서 쇳물 찌꺼기를 받는 용기인 포트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해당 작업 현장의 추락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 사측은 위험성 평가서에 포트 위 뚜껑 부분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다고 명시했고 이에 대한 안전 조치 중 하나로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업은 현실적으로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적는 위험성 감소 대책은 공란으로 비워뒀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LB그룹의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승인이 다시 한번 불발됐습니다. 오늘 진양곤 HLB 회장은 신약 허가를 신청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이 보안 요청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HLB 간암 신약이 이번에도 미국 FDA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진양곤 회장이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항서 측과 빠르게 협의하여 일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진 회장은 오늘 SNS를 통해 FDA가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신청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에 대해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 즉 CRL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 회장은 작년 5월 1차 CRL은 캄렐리주맙의 CMC와 BIMO 두 가지였으나 이번 CRL은 캄렐리주맙 CMC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 단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RL상에는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캄렐리주맙 개발사인 항서제약에서 신속히 FDA와 접촉해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선 FDA 승인 불발 소식에 HLB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고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 46,500원에 거래됐습니다. HLB가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자 주주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지난해 11.3 비상계엄 이후 예상보다 길어지는 전국 혼란에 금융권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사들의 신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고 중요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지속 가능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혼란을 정리할 키맨이 부재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97일째로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장 기록을 넘어 전국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4대 금융지주는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를 전망하며 경영 확장보다 안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전국 혼란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탄핵 선고를 둘러싼 극단적 대립이 격화되자 금융권은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됐다며 금융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신사업 추진보다 전국 변화에 따른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향후 정치 상황 갈등 기간이 2차례 탄핵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거 탄핵 국면 당시 2004년 중국 고성장, 2016년 반도체 경기 호조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대외 환경은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미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유력 후보였던 더종뱅크와 유뱅크가 불안정한 경제와 전국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정책을 둘러싼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도 은행별 자율규제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과 당국 정책 사이 혼란을 해결할 키맨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풀무원의 모태회사 격인 올가올푸드가 자본 잠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가올푸드는 풀무원의 최대 주주인 남승우 의장의 아들 남성윤 풀무원 USA 영업본부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풀무원 2세의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시장을 개척해온 올가홀푸드가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만성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0년 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022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2023년 흑자 전환했지만 그간 누적된 적자로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올가홀푸드의 부채 총계는 455억 원으로 자산 총계를 2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순자산은 마이너스 251억 원. 올가홀푸드는 풀무원의 모태회사격으로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식자재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무원의 최대 주주인 남승우 의장의 아들인 남성윤 풀무원 USA 영업본부장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 본부장의 개인 회사인 셈입니다. 올가홀푸드가 풀무원 2세 경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적 반등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에 더해 쿠팡, 컬리 같은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가홀푸드의 오프라인 판매 채널인 가맹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자본 잠식을 벗어날 별다른 전략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2018년 전국에 51개였던 가맹점수는 2022년 22개로 반토막 나면서 2023년에는 12개까지 급감했고 지난해 기준 8개 매장으로 더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누적 적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흑자가 나더라도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애플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안방을 지켜야 하는 삼성전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애플이 무이자 할부 혜택 24개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애플 보상 판매 프로그램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이자 할부 혜택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였는데 이 기간을 확 늘린 겁니다. 적용 카드는 하나와 신한, 현대카드 등입니다. 구매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인데 시장 점유율 늘리기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은 국내 시장 역대 최고 점유율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안방을 지켜야 하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작년 4분기 애플의 점유율은 39%, 전분기와 비교해 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약진에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64%에서 60%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내년 폴더블 폰을 내놓고 삼성과의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 애플에 더해 샤오미 공세까지 거세지며
삼성의 안방 사수는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국 게임이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며 국내 게임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은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리 시장은 이미 안방을 상당 부분 내줬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중국 게임이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키우면서 국내 게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아도 중국 시장에서 흥행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존재감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0.6%에서 2023년 30%까지 매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난항을 겪는 동안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 구매 수익 1위에서 5위 중 3개가 중국 게임에 해당합니다. 이미 중국 기업의 안방을 상당 부분 내준 겁니다. 중국 게임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건 중국 대형 게임사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게임 품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외산 게임의 퍼블리싱 시장은 텐센트, 네디즈와 같은 대형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 이들이 퍼블리싱 사업을 통해 끌어올린 매출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에 적극 투자하면서 중국 게임의 전반적인 품질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국내 게임과 달리 과금 체계의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중국 게임의 흥행 이유로 꼽힙니다. 중국 게임들은 대개 과금 체계가 없거나 유료 아이템이 1,000원 단위부터 형성되는 등 과금 부담이 크지 않아 라이트 유저들의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한국 게임의 경우 부담스러운 과금 체계가 비호감류인 1위로 꼽힐 만큼 과금 유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며 국내 게임 업계는 일제히 중국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는 상황. 그러나 게임 품질과 자본력, 서비스 등에서 국내 게임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진주시가 개발에 참여한 초소형 위성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사례가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진주시가 개발에 참여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B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로 발사돼 정상적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은 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입니다. 진주 지역 혹은 서부 경남 지역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첫걸음이 됐다. 이 발사 자체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산업의 이 유치나 육성, 창업이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이 위성은 3개월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며 지구 사진 촬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역 우주 항공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과 경상국립대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효과도 기대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박사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인공위성 개발에 어떤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런 전문가로서 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을 비롯해 KTL이 운영하는 우주 환경 시험 시설 등 다양한 우주 항공 산업 인프라를 갖출 전망입니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에 경남 진주 사천이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됨으로써 지자체와 우주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고 이번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 성공이 지역 우주항공산업 도약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위클리비즈 진민현입니다.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 일어났던 치열한 전투.
황산벌 전투를 2025년 라면 업계가 다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림이 이마트와 협업해 하얀 국물 라면 백제면을 출시하는데요. 네이밍부터 신라면을 노린 공격적인 마케팅이라 네티즌의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백제면은 닭고기와 돈사골, 우사골을 모두 넣은 고기 육수에 새우와 조개를 추가해 해물의 시원함까지 담은 제품으로 깊고 진한 닭곰탕 맛이 특징입니다. 치킨 어묵 후레이크를 건더기로 넣어 고소한 닭곰탕 맛을 한층 올려 씹는 식감을 더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신라면에 당면이 앞세해 라당연합군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재밌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림의 백제면은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만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백제면이 재미에 더해 맛까지 있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무려 123층을 오르는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오는 4월 20일 2025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을 개최합니다. 스카이런은 123층 롯데월드타워의 2,917개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고 수직 마라톤 대회로 2017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는데요. 지난 19일부터 이미 신청을 시작해 선착순으로 2,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참가비 5만 원은 모두 롯데의료재단의 어린이재활센터 운영기금으로 기부되는데요.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메달과 디지털 완주 기록증으로 구성된 완주 키트를, 1위에게는 롯데 상품권 123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대회에선 서울시 소방관 25명이 화재 현장에서 착용하는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시민들과 함께 타워를 오르는 이색 장면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1위 기록이 19분 27초라고 하는데 올해 그 기록이 깨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CGV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백설공주 스페셜 디저트를 출시했습니다. 디즈니 첫 판타지 뮤지컬 영화 백설공주 개봉을 기념해 스페셜 디저트를 선보인 건데요. 디저트는 백설공주의 풍성한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크림치즈 파운드 케이크, 여왕의 어두운 모습을 표현한 다크 초콜릿 파운드 케이크, 독사과 모양의 키위맛 무스 케이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CGV 신혜드 셰프는 영화 팬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백설공주를 관람한 고객에게 이번 스페셜 디저트를 무료로 증정하는 무비 페어링 윗 스페셜 디저트 회차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혜드 셰프 압구정과 센텀시티점에서는 19일부터 25일까지, 신혜드 셰프 용산점에서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영화도 보고 디저트도 즐기고 백설공주의 세계관으로 풍덩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크아트 서울이 오는 22일 2025 어사워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 오후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객실 소등을 장려한다는데요. 레스토랑에서는 조도를 낮춰 캔들 조명을 활용하고 호텔웨이 로고 조명도 소등해 지구 휴식 시간을 만듭니다. 어사워는 세계자연기금이 주최하는 글로벌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가 동시에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데요. 또 파크아트 서울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그린팀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객실 내 안내문과 룸서비스 책자를 디지털로 전환해 종이 사용을 줄였을 뿐 아니라 100% 재생종이 키카드, 대용량 디스펜서, 사탕수수 소재 빨대 등 친환경 대체품도 도입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1시간 불 끄는 캠페인, 가정에서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